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진혁 씨, 저는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매일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저도 매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실록 오늘 N으로 배우고 네. 또 검색까지 해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의미로 과거의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맞아요. 네.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기상! 왜군이 침략했다! 1593년 2월 12일 새벽, 일본군 3만 명이 행주산성을 기습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은 2,300명뿐이었고 무기도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전투는 사실상 조선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주산성 전투 그 소문만으로도 정말 대단했잖아요. 이 행주 치마에 돌을 실어 나르던 그 전투 맞죠? 맞아요. 역시 똑똑하시네요. 그렇죠. 이미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죠. 다시 생각을 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잖아요. 옛말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유명한 말이죠. 과거 영토를 잃고 또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으로 이룬 광복을 잊는다면 그건 정말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이날 행주산성에서 침략을 받던 조선군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안에 살던 백성들이 나선 건데요. 안악들은 치마에 돌을 담아 날랐고 조선군은 일본에 맞서 돌을 던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권율 장군은 군부대를 이끌었고 백성들이 함께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2,300여 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일본 3만 대군에 대적했던 조선군. 하지만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쳤기에 끝내 행주대첩에서 승리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의 역사. 네, 이런 분들이 맞습니다.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안전한 겁니다. 맞아요. 이때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서 전투했다 해서 행주산성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사실 이전에도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 전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우리나라의 역사는 알면 알수록 이 저력이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조상들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 행주치마가 발견된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과거 역사 속에서 행주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또 신기한 일이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보람차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985년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1985년 2월 12일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전국 92개 선거구 12,91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1985년 2월 12일 대한민국 제11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의원 정수는 276명으로 11대 총선과 같았습니다. 선거제도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 5명 이하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실시했는데요. 184명의 지역구, 92명이 전국구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다수당에 유리한 선거법은 변화 없이 유지됐고 지역구 의석에서 1위를 한 정당이 전국구 의석의 3분의 1을 독식했습니다. 이때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84.6%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수치는요, 총선 가운데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현재까지 이 기록을 깨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80%가 넘는 투표율이라 이거 정말 대단한데 그렇죠. 이 기록을 좀 하루빨리 좀 깨야 할 텐데 맞아요. 이게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좀 낮아서 우리가 투표 동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맞아요. 선거 결과 신민당은 전국 합산 29.3%의 지지율로 지역구 50석, 전국구 17석을 얻어 총 67석으로 제1야당으로 등극하는 건 물론 서울 및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 지역에서 민정당과 호각을 다투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민정당은 27.3%에 그친 반면 신민당은 43.9%의 득표율을 올렸는데요. 중선거구제라서 호각이었지 만약 소선거구제로 치러졌다면 대도시 지역의 의석수를 대거 신민당이 싹쓸이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당시 열기가 장난이 아니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판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신민당 돌풍에는요, 국민의 정권 심판론에다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선거 나흘 전에 미국 망명 생활을 끝내고 과감하게 결정한 귀국이 한몫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큰 사건 또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미국으로 피신을 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사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총선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다시 돌아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결국 승리를 이끌어냈으니 고국으로의 귀국 결정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961년으로 떠나볼까요? 1961년 2월 12일 윤보선 대통령이 김포공항 안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를 방문해 토킹버드, 즉 말하는 새라는 이름의 미 공군기를 둘러봤습니다. 이 공군기는 45일간의 세계 일주를 하던 중 대한민국에도 들른 건데요. 토킹버드라고요? 네. 토킹버드 말하는 새, 앵무새 아니에요. 저희 집 앵무새 키우거든요. 공군하면 비행기인데 비행기 얘기 좀 더 들려주세요. 네, 윤보선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 설치된 첨단 통신기를 통해 워싱턴에 있는 장이욱 주미대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김포공항과 워싱턴 간의 7,000마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보세요 장대사, 워싱턴은 춥지요? 교포들은 다 무사하오 라고 말했더니 장대사는 다들 무사한데 금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매우 춥다고 대답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토킹버드에 장착된 통신기는 유사시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군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첨단 장비였습니다. 저도 저희 앵무새가 가끔 말할 때마다 놀라운데 아니 그 공군기가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게 각 국가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첨단 장비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또 비행기 하면요, 미국 라이트 형제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직접 비행기를 만들어서 상공에서 날렸던 그 라이트 형제가 가장 먼저 저는 떠오르네요. 그들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비행기를 더 먼 훗날에 만나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비행의 시대를 연 것은 미국의 라이트 형제의 고정익 동력 비행을 최초로 성공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후 1903년 킬데블 언덕에서 비행했고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적인 비행기를 완성합니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는 개발 초기부터 정부 차원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됐고 최초로 비행을 성공한 지 불과 3년 만인 1906년 최초의 군용기인 라이트 모델 A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완성되자마자 저는 뭐 사람을 실어 나를 줄 알았는데 군사용으로 사용이 됐네요. 네, 아무래도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으니까요. 그쪽으로 더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의 발전은 역시 과거에서 오는 게 맞다. 네, 이런 것 같네요. 그리고 과거의 오늘 1818년 칠레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2010년 동계올림픽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막, 2012년 영국 가수 아델이 제54회 그래미상에서 올해의 레코드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